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혹시 아세요? 아마 1등일 거예요.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서울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은 사상 초유, 초강력 부동산 대책. 이번 대책의 배경엔 방금 들은 이런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집값이 어느 정도로 과한 건지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혜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지표가 정확히 뭐죠? 네, 소득과 비교해서 집값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보는 지표 PIR입니다. 예. PIR, 이 집값을 1년간 얻은 총 소득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 수치가 10이 나왔다 이러면요. 한 푼도 안 쓰고 내내 모아도 집 사는데 10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PIR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득에 비해 집값이 과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요. 서울의 PIR 한번 보겠습니다. 13, 8, 10.5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10에서 13 정도입니다. 10에서 13. 네. 그러니까 13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라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일단 조사 기관마다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집값 평균과 소득 평균을 가지고 저렇게 나누느냐 아니면 진짜로 집을 산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평균을 내느냐 여기서 좀 차이가 납니다. 예. 자, 국내에서도 이렇게 수치가 조금씩 다르면 네. 국제 비교가 가능할까요?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IMF나 OECD 같은 곳에서 공식적으로 국가별로 PIR을 비교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예. 다만 민간 업체 등에서 발표한 자료는 두 가지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소개해드리면 우리나라가 1등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었지만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자, 대한민국 서울이 KB 국민은행 기준으로 10위. 네. 미국 뉴욕보다 높고 런던보다도 높다라는 네, 그리고 뜻이네요. 최근 기준으로는 더 높고요. 예. 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가장 높다라고 할 수 없지만 상당히 높은 편인 건 입증이 되고요. 우리가 일본처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본 도쿄의 PIR, 그러니까 1990년대 초반에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직전에 18.12까지 치솟았습니다. 예. 그럼 일본 전철을 밟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보면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붕괴 직전인 1985년 보시면 8이었지만 90년대 갑자기 18.12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 1980년대 중반만 해도요. 지금 서울의 집값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 한 있습니다. 5년 만에 2배가 넘게 증가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버블 여부를 확인하려면 이 PIR, 그러니까 소득 대비 집값 수준 말고도 대출이 얼마나 끼어 있는지도 같이 봐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LTV를 기준으로 대략 100% 전후까지 대출이 실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한 40에서 50% 정도의 수준에 네, 그러니까 결국 지속적으로 이 대출 관리를 하면서 주택 공급 정책도 동반해야 PIR, 그러니까 소득 대비 높은 집값 수준을 잡아나갈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단기 대책, 중장기 대책을 함께 써야 된다라는 뜻으로 읽히네요. 잘 들었습니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